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율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전율한다 뭐 그런 얘기 하죠. 또는 전율을 느낀다. 네, 이때 전과 율이 각각 무슨 뜻인가. 또 전전긍긍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한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율은 싸운다는 싸울 전자다. 그리고 율은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겠죠. 싸우면서 두려워하느냐, 뭐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싸운다는 거에는 여기에도 두려움이란 뜻이 있다. 싸움을 하게 되면 항상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두렵고 두렵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싸울 전자는 호딴자의 창과자다. 그렇죠? 창은 이제 무기다. 그러므로 싸운다 이렇게 되죠. 호딴자는 어떻게 되느냐? 호딴자도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라 모양이다. 이것도 무기다. 어떤 방패의 역할도 하고 또 위에 동그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공격을 하기 위한 뭐 새총 같은 것처럼 이렇게 튕겨서 공격하기 위한 막 그런 용도로 쓴다. 공격도 좀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찌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막는 역할도 한다. 그러면서 창이 있으므로 이제 싸운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두렵다는 뜻도 이 싸울 전자에는 들어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률은 두려워한다. 밤율자요. 밤에서 왔다. 그리고 마음심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그렇죠? 밤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조금 특색이 있는 게 밤에는 이렇게 가시가 좀 있다. 그렇죠? 끝에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밤송이에 이렇게 찔릴 가능성도 있다. 글쎄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밤송이를 만질 때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다. 발음이 여기서 왔다. 옛 글자를 보면 이제 나무에 열매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좀 거부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밤송이의 어떤 가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율은 두려움과 두려움 그런 뜻이다. 사전을 볼까요? 국어 사전에는 몹시 무섭거나 두려워 몸이 벌벌 떨린다. 네. 그래서 전에는 싸운다는 뜻보다는 두렵다는 뜻이다. 그렇죠? 예문을 보니 강제수용소의 이야기는 그를 공포와 전율에 휩싸이게 했다. 네. 우리말을 보면 글쎄요. 완전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몸서리 친다. 몸서리. 그것과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한 의미일 수 있다. 또 다른 사전을 보니 몸이 떨릴 정도로 감격스러움을 비유적으로 이룬다. 감격스럽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소름 돋는다. 그런 것과 또 유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만 아주 감격스러워서 몸이 떨린다. 몸이 떨린다는 것은 좀 두렵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두렵다는 모양이 몸이 떨린다. 원인은 뭐냐?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격스러우면 또 전율이 일어난다. 예문을 보니 설화 속에 감춰진 정치적 사회적 의미들은 때로 내게 전율과도 같은 감동까지 주었다. 이 감동이 있을 때도 전율을 느낀다. 무서워서 전율을 느끼는 것이 기본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비유적으로는 감동적일 때도 전율이란 표현을 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전율이냐, 전율이냐. 이거 본래 발음은 율입니다. 리을자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한글 맞춤법에 관한 그런 법칙에 보면 리얼로 시작하는 한자의 우리말 표기다. 자, 이것이 이제 리얼로 표기가 되죠. 이것을 우리말 표기는 어떻게 되느냐? 단어의 첫머리 이외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첫머리 이는 두음 법칙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리얼의 경우는 이응이 된다. 근데 이것은 단어의 첫머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첫머리만 예를 들어서 이응으로 적고 나머지는 리얼로 적어야 되는데 예외가 있다. 모음 뒤에 온다든지 또는 니은 받침 뒤에 올 때는 이응으로 적는다. 그것이 우리 말하자면 한글 표준어 맞춤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확률이다 하면 받침이 니은이 아니고 기역입니다. 그때는 률이다 그렇죠. 확률,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이다. 그렇지만 모음이 온다. 률 앞에 말하자면 이 모음이 오죠. 그러면 이율이다. 이률이 아니라 그렇죠. 실패률이 아니라 실패율이다. 왜냐하면 모음으로 끝난다. 또 니은으로 끝나는 것 선율이다. 그렇죠. 선율, 백분율이다. 전율도 마찬가지로
니은이 오므로 전율로 쓰는 것이 맞다. 이것은 틀린다. 이렇게 되죠.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유명사다. 선동열, 예전에 야구 스타죠. 이때는 이 렬이 리얼이에요. 그럼 앞에 받침이 뭐냐면 이형이죠. 이형은 니은이 아닙니다. 그러면 원래는 렬로 쓰는 것이 맞다. 렬. 그렇지만은 선동열 선수는 어릴 때부터 선동열로 썼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그래서 선동열이다. 김응용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이형으로 끝났죠. 원래 용용자죠. 그렇지만은 김응용으로 하지 않고 용으로 한다. 물론 다른 사람은 자기는 나는 선동 이렇게 동열인 경우에 렬로 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응용의 경우에도 룡으로 한다. 용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 고유명사에는 이름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모음과 니은 받침 뒤에서는 리얼이 이형으로 변한다는 것이 이제 원칙이다는 것도 곁들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글자를 한번 볼까요? 싸운다는 싸울전 또는 싸움전, 그렇죠? 전쟁을 뜻하기도 한다. 또는 요즘은 이제 스포츠 경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전으로 한다. 그래서 또 두려워한다, 떤다, 그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다. 많은 낱말 우리가 많이 씁니다. 전쟁, 전투, 그렇죠? 전화. 전화도 이제 전쟁을 얘기하죠. 전쟁이 터지면 또 폭탄에 의해서 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화, 전쟁으로 인한 화재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전쟁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전략이다, 전술이다, 화전이다. 화전은 평화와 전쟁이죠. 그렇죠? 어떻게 싸울 것이냐, 싸우지 않을 것이냐 하는 화전, 양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전한다, 싸운다는 뜻이죠. 고전한다, 아주 쓸고자예요. 싸움에서 어려운 싸움이다. 성전이다. 그렇죠? 대전이다. 큰 싸움이다. 2차 대전, 세계대전. 회전이라는 말도 가끔 씁니다. 회전이다 하면 싸운다는 뜻이에요. 만나서 싸운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은 또는 아주 큰 싸움을 얘기할 때 회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회전이 있었다는 것은 아주 큰 싸움이 있었다 할 때도 쓰고, 회전은 일반적으로 큰 싸움을 얘기할 때 쓴다. 썰전, 그렇죠? 말로 싸우는 것이다. 혀로 싸우는 것이다. 야전, 들에서 싸우는 것이다. 시가전이 있고 야전이 있고, 야전군 사령관 그런 얘기도 있죠. 야전. 역전이다. 그렇죠? 휴전이다. 또 정전이다. 종전이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접전이다. 접전은 접한다는 뜻이죠. 싸움에 붙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는 접전을 벌였다는 것은 실력이 비슷비슷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 그것을 접전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낱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전백승이다. 그렇죠? 100번 싸우고 100번 이긴다. 임전무퇴다.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남이 없어야 된다. 원광법사가 준 세속옥에 나오는 그런 것이죠. 산전수전. 예, 산에서도 싸워보고 물에서도 싸워보고 할 것을 다 했다. 우리는 보통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렀다. 그런 말도 합니다만, 예전부터 산전수전이다. 또 전전긍긍. 여기서는 싸운다기보다 여기는 저는 전율과 마찬가지로 무섭다는 것이요. 떤다, 두려워한다. 그렇죠? 긍도 두렵다, 그런 뜻이에요. 삼간다는 삼갈긍인데 두려워한다, 떤다. 전전긍긍도 계속 두려워서 떠는 것을 얘기한다. 여기서 저는 싸움이 아니고 두렵다, 떤다, 그런 얘기죠. 삼갈긍자는 어렵게 보입니다만 이길 극자가 두 개가 합쳐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 앞에 왼쪽 글자 마지막 획이 조금 올라갔죠. 그렇게 되어 있다. 자, 앞에서 호딴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호딴자가 만드는 다른 글자를 보면 보인 시자를 쓰면 선,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 참선 같은 거,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제사라는 뜻도 있고 참선을 한다, 봉선을 한다, 하늘에 제사 지낸다. 그렇죠? 또 선양을 한다. 양은 이제 물려준다는 뜻이죠. 임금이 자리를 이렇게 물려주는 것을, 살아서 물려주는 것을 선양 또는 선위, 그렇죠? 선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활궁자를 붙이면 타날이다. 타날. 탄도 탄이다. 탄도를 그리며 가는 탄이다. 그렇죠? 탄도 탄을 쏘면 이렇게 지구의 중력과의 법칙에 의해서 적당한 포물선을 그리면 날아가는 것이 탄도다. 그리는 길이 탄도다. 그렇지만은 탄을 내가 조종을 해서 유도를 시켜서 어디에 목표물을 맞추게 하는 것은 유도탄이다. 그렇죠? 이것은 탄도탄이다. 또 마음심을 붙이면 끓인다. 끓일 탄, 기탄, 기도 끓인다. 탄도 끓인다.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끓이지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문문자 안에 이제 이렇게 넣으면 이제 밝힌다, 예, 연다 그런 뜻이에요. 천명을 한다. 예, 무엇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천명한다 이렇게 되죠. 대나무죽을 올리면 이제 소쿠리, 대바구니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은 단이다, 단사다. 이때는 식이 아니라 사로 읽습니다. 네, 밥 사자다. 단사는 소쿠리에 담은 밥, 도시락을 얘기한다. 쉽게 얘기하면 표는 표주박이다. 표주박에 넣은 물이다. 그렇죠? 도시락과 표주박의 물, 이것은 아주 소박한 음식, 소박한 식사, 그리고 소박한 생활을 얘기할 때 단사표음이다. 벌레 충자를 넣으면 매미선입니다. 매미. 예. 그래서 익선관 할 때, 예, 임금이 서는 모자가 있죠. 그런 것을 익선관이란다. 보통 집무시에서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돼 있는 막 그런 모자가 있죠. 여기에 뭐 깃이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익선관이란다. 매미와 비슷하게 닮았다. 이때 착한 선자를 써도 된다. 자, 밤률자. 생률이다. 생밤이다. 그렇죠? 조율이다. 저는 대추와 밤을 얘기한다. 조율이시. 우리가 제사상을 차릴 때 꼭 필요한 그런 과일이죠. 대추와 밤과 배와 감, 조율이시다. 율곡선생, 이이 할 때, 이이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율곡선생의 호가, 밤율자가 들어간다. 북한에 가면 언율군이 있습니다. 언율이다. 언율. 제가 찾아보니까 북한에서는 언율로 쓰는 모양이에요. 우리 맞춤법에 의하면 니은 받침 다음이므로 율이 된다. 그렇지만 아마 북한에서는 이걸 율로 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두 개로 나와 있더라. 네. 자, 밤율에 이제 마음심을 붙이면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진율, 진은 떨린다는 뜻이에요.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도 두렵다는 뜻이 있어요. 진율, 잘 안 쓰는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것도 무서워서 떠는 것을 얘기한다. 불한이율이다. 한은 찰한이죠. 차다. 춥지 않은데, 날씨가 춥지 않은데도 떨린다. 우리가 추우면 떨리죠, 몸이. 그런데 춥지 않아도 떨리는 불한이율이다. 이것은 날씨가 춥지 않아도 떨릴 만큼 무섭다. 날씨는 괜찮은데 두렵다. 이것은 백성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탄압하여 무고한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한다. 어떤 지도자가, 그렇죠? 권력자가 백성들을 이유 없이 또는 무자비하게 죽이고 탄압하는 걸 하게 되면 백성들이 무서워한다. 그때는 날씨가 춥지 않아도 이렇게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죠. 권율장군 보니까 권율장군도 이렇게 두려워할 율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한정일 한자를 보면 기본적으로 같은 글자다. 같은 글자로 쓴다. 그렇지만은 일본의 신자체는 전자가 호단자가 이렇게 입구자 두 개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되죠. 중국의 간체자는 좀 더 바뀐다. 이게 이제 점유할 점자죠. 또는 점칠 점자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서 쓰고 있고, 율자는 이렇게 두려워할 율자 대신에 이거 쓰지 않고 밤율자로 그냥 쓰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간체자에 의한 전율을 표시하는 글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율, 전에는 두렵다는 뜻이 있다. 전전긍긍도 두렵다는 뜻, 긍에도 두렵다는 뜻이 있다.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